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과연 언제쯤 또 어떻게 나올지는 XRP 홀더들 뿐만 아니라 크립토 산업 전체의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파급력이 암호화폐 산업 전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세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종가 마감을 0.48달러 위에서 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주요 지지라인에 해당하는 0.48달러 지지를 확인해주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음 타깃은 0.5650달러로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상황적인 요인을 둘러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관점에서도 재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이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먼저 영국 쪽 상황을 보면 이번에 세계 중앙은행들을 그룹화하는 국제결제은행의 런던 이노베이션 허브와 영란은행이 30개 이상 CDBC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란은행의 기술 파트너로 리플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기성 레거시 그룹의 금융혁신을 이야기할 때 리플의 이름이 거의 빠지지 않는 상황,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많은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인데 주인공은 연준입니다. 연준의 페드나우가 드디어 7월 1일부터 공식 런칭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느려터진 미국의 송금 시스템의 일대 혁신이 현실화되는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연준이 페드나우라는 금융혁신을 위해서 선택한 파트너들 가운데 3개가 공교롭게도 리플의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 역시 직간접적으로 리플 레저와 연계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리플 가지고 난리 연병 수준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연준의 핵혁신 백그라운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구글도 JP모건도 아닌 리플인 겁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예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연준과 리플이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리플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리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7월 1일 이전에는 갈래가 터져야 하고, 리플이 이기면 완전 난리 땡큐, 혹시라도 지면 곧장 항소, 이런 방식으로 갈래가 나와줘야 한다. 이런 나름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4개 정도 판결 날짜 전망이 가능한데, 상황이 참 아주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면서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속 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 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생태계 호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그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런던 이노베이션 허브와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30개 넘는 CBDC의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33개 API 기능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AP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2개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를 모두 연결시키겠다라는 나름 꽤 도전적인 작업에 나선 겁니다. 이름하야 프로젝트 로잘린드, API를 통해 소매 CBDC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용 사례를 통해서 안전한 지불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란은행은 현재 디지털 파운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건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나름의 원론적인 컨셉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단연 영란은행입니다. 영란은행은 그동안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의 기회를 모색해왔다. 영란은행은 미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과 제휴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사용해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 RTGS에서 서로 다른 결제를 동기화하도록 설계된 인터레저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 테스트는 2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 사이에 국경 간 지불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쉽게 설명하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통해서 CBDC를 발행하더라도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면 이 성공적인 국경 간 지불이 가능했다, 이걸 리플레저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가 큰 것은, 영란은행은 이미 2017년부터 CBDC를 구축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돕는 엑셀러레이터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파운드 CBDC 도입 필요성과 계획을 밝힌 상태인데, 이미 2017년부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여기에 기술 자문 기업이 바로 리플이었던 겁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 국가, 세계 금융의 허브,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변방 국가, 이런 자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도 나름 블록체인 혁신을 중심에 설정한 것이고, 이를 위한 파트너로서 리플을 선택했던 상황,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은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이 드디어 7월 1일을 기점으로 페드나우를 공식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연준의 페드나우 출시는 올해 3월부터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결국 연준도 달러 CBDC를 위한 공식적인 첫발을 떼는 것이구나, 이런 해석과 더불어서 ISO 2002의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 멤버인 리플과의 공유 접점이 이렇게 또 하나가 더 구축되는구나, 그런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해석이 부담스러웠는지 지난 4월 미국 연준은 다소 뜬금포로 느껴지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드나우는 디지털 화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직 CBDC 출시 계획도 없다. 이 시스템은 페드와이어 또는 페드 ACH와 같은 다른 연방준비은행의 지불 시스템과 똑같다. 페드나우는 화폐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현금을 대체하려는 개념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연준의 CBDC 발행은 의회와 행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갑자기 강조했습니다. 일단 말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연준의 설명처럼 페드나우는 화폐와 관련된 시스템이라기보다 화폐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CBDC와 연계돼 언급되고 있는 것은 페드나우가 가는 방향성 저 멀리 목표 지점에 CBDC가 자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페드나우의 출시 자체가 CBDC 출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시장에 해석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또는 블록체인 산업을 직접적으로 또는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입장은 이해는 되지만 페드나우가 CBDC를 향한 길목이자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페드나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은행들 사이에서의 송금이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CBDC를 향한 직전 단계로서 추 글로벌 송금 결제 역시 연준의 페드나우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의 페드나우 역시 ISO 20022를 채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인데, 이미 리플의 파트너가 연준 페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확장성을 가지게 될지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ISO 2002의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공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게 리플이고 연준 역시 이걸 채택할 예정입니다. 연준의 설명처럼 이건 분명 시스템의 문제, 다시 말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송금을 하더라도 하루 이상이 걸리는 상황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그런 시스템의 혁신이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ISO 2002와 연결되고 국경 간 송금으로 연결되고 결국 CBDC와의 관련성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은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상당한 의미 포인트가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페드나우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해석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은데 진짜 재미있는 지점은 7월부터 런칭하게 되는 연준의 페드나우,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전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에서 1년 내내 24시간 동안 즉각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할 페드나우. 그런데 이 페드나우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파트너들 가운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리플의 파트너들, 이 피나스트라, 볼란테, ACI 월드와이드, 이 세 곳이 공교롭게도 모두 리플의 파트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혁신을 일구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에 리플 레저가 일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또 리플 소송 결과가 7월 1일 연준의 페드나우 공식 런칭 이전에 나와야 한다라는 나름 설득력 있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 혁신의 밑바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기업이 미국 정부와 소송전을 치르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6월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직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를 역임한 마르크 파겔이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는데, 이 양반은 추측은 피하고 싶지만 내 생각에 소송 판결은 며칠 안에 나올 것 같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판결이 지연된다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사건은 최근 제기된 SEC의 집행조치와는 구별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그래서 판사는 2차 시장 거래 이슈를 다룰 것 같진 않고 힘먼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별 피고인, 다시 말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만 참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EC의 업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며칠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지금 공개가 될 것은 다 공개가 이미 된 상황인 만큼 약식재판 판결 시점 역시 어느 순간 돌발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 진영을 지지하는 미국 변호사 제레미 호건의 경우에는 리플 판결은 아직까지 없지만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숨을 죽이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며 판결이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판결이 나온다라면 그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법원 판결이 나오는 요일과 관련해서 나름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바라보자라면 이렇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언제든 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이 될 것이다. 이걸 한국 시간으로 대입을 해보면 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짜는 6월 23일과 6월 24일,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 이렇게 4개 날짜가 도출이 됩니다. 과연 여러 분석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리플 XRP의 시세와 관련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는 0.48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준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0.48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음 타깃으로는 0.5650달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주간 종가를 0.48달러 아래에서 마감할 경우에는 0.4달러 터치 가능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추가 후퇴보다는 반등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자잘한 수준의 반등이나 하락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펌핑이 나올 재료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플 소송 승소 내지는 유리한 결과 도출, 그 다음으로는 리플의 IPO 이슈가 이 같은 흐름을 뒤이어서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헤지펀드 매니저 토마스 크랄로우는 소송에서 리플이 이기면 30달러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현재 우리는 리플에 대한 거대한 투기적인 내러티브를 관찰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XRP의 상당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가치는 10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개월 안에 XRP의 랠리를 성사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리플의 IPO로 이건 XRP 가격의 주요 이정표이자 강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리플 소송에서의 승소, 이를 통해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거나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XRP는 사상 최고 가치를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올해 9월 30일 이전에 소송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XRP 시세는 어떻게 될지 참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시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급 이상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힘먼 이메일 공개 당시에도 가장 먼저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고, 그 직후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상황을 조망했는데, 좀 더 빠르게 정보 공유, 정보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컨텐츠에 만족도가 있으시거나 좀 더 빠르게 정제된 크립토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회원분들 중에 XRP 홀더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보 공유와 멘탈 케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